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이재명 회동 삐그덕.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실무 협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고요. 평행선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회동 일정도 못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훨씬 미뤄지게 된 거고요. 상황 요약해 보면은 1차 회동은 화요일에 했거든요. 그렇죠. 준비 회동이죠. 예. 그때 민주당이 의제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뭐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제시를 했고 대통령실은 돌아가서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대는 이렇게 가져갔으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게 이제 어제 2차 회동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검토 결과를 대통령실 측에서는 제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협상 실무자가 천준호 비서실장인데 네. 아쉬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담을 대하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요? 대통령실은 일단 의제 조율하지 말고 만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영수회담을 할 때 그렇게 조율해가지고 한 사례가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주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더 폭넓게 좀 광의로 의제 제안을 두지 않고 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 뭐 국회법 어긋나는 것도 있더라. 바로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제를 어느 정도 조율하고 만나야지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왜 이런 입장차가 생기냐면은 공격과 수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격과 수비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공격수 입장이죠.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에 회담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거고 윤 대통령은 그간에는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참패 후에 수락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소통을 시작을 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주고 싶은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성과를 우리가 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완전히 다르네요, 입장차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25만 원 지원금인데 이게 회담 결과로 성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지급한 걸로 알겠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지급한 걸로 알겠냐. 이재명 대표가 지급한 걸로 인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가져가는 과실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온 거기 때문에 지도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날지 아니면 또 세 번째 준비 회동을 할지 이런 걸 좀 지켜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안 좋아진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게 민주당 쪽의 발언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이랑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지금 협상 실무자인데 협상 초기에는 정말 말이 없었거든요. 기자들 질문하면 거의 답을 안 했는데 그건 이제 조심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협상력에 깨질까 연결이 돼 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천준호 실장이 브리핑하고 질의응답도 일단 공식적으로 구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답변을 합니다. 네. 그리고 권혁기 실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자들은 이걸 이제 100브리핑 그다음에 또 하면 100브리핑 또 하면 뭐 100브리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00브리핑까지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요. 요 백 과정에서 브리핑 두 번이나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뭐 좀 아쉽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거듭 썼기 때문에 여론전에 돌입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저녁에 만났어요. 네. 이거 기자들 이 만남 소식 처음 들은 게 몇 시입니까? 사실 오전부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근데 양쪽에서 확인을 안 해줬거든요. 아하. 한다 안 한다 확인을 안 해줬었는데 이 확인된 기사가 나온 게 한 대략 5시 정도 좀 넘어서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입장을 확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만남이 말하자면 알려지고 성사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배경은 좀 물어보니까 총선 전부터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었었대요. 그럼 이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했던 범야권 연석회의, 즉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 하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 만남은? 일단 민주당 설명은 그래요. 민주당이 물어보니까 이미 한참 전에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그 대통령실에서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일정을 잡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또 급성사된 걸 보면은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석은 해볼 수 있는 상태고요. 예. 어제 6시 반부터 9시까지 만났는데 일단 양쪽이 똑같은 그런 결과문을 내놨거든요.
이제 수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법안 정책 요런 것들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채널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종로구의 중식당에서 만났고요. 그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각각 독주도 한 병씩 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위기가 그만큼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공식적인 얘기 말고 이제 기자들이 궁금했던 거는 이 더 어떤 얘기를 했을 거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섭단체 구성. 지금 조국 혁신당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논의가 오갔느냐 아니면 또 법야권 연석회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영수회담 실무 협상은 사실상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고 반면에 이른바 2조 회담, 2조 회담은 급히 또 성사가 됐고 요 모습이 어제 좀 묘했어요. 예. 엇갈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비유를 할 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한 적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법야권 연석회의 포함해서 만나자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이제 고집했는데 이게 타이밍상 저도 묘하다라고 본 게 이재명 대표 일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용산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좀 쓸 수가 있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안 맞나 지금? 야 우리 더 센 조국 만나서 얘기 들어서 너희 더 압박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정부 여당에서 되게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야권이 그 의석이 적은 정당들이 많은데 이게 뭐 한 석이 됐든 몇 석이 됐든 정부 여당 대 범야권 뭐 이렇게 구도가 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사실 뭐 소수 정당이라도 몇 석 의석을 가진 데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좀 동등한 싸움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게 범야권 하면은 어쨌든 의석수에 상관없이 아 여기가 저 정부 여당이 독주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를 이제 제안한 조국 대표의 또 의지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는 압박용 카드인 거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 긴장 관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예, 그게 이게 앞으로 어쨌든 개원도 하기 전에 이 정도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날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앞으로. 어제 만남은 그런 협력하는데. 의도도 있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어제 저는 이제 요 합의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합의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였거든요.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양당 정무실장 채널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 역할 당부 그리고 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 이게 딱 영수회담에서 나올 만한 그런 거 아닌가요? 과거에 사실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영수회담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나 디테일한 의제들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합의문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사실. 예,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가 저도 뭐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하기가 이렇게 힘드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당은 사실 이제 성과에 대한 좀 어떤 집착 이런 것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지금 그게 아까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양쪽 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만나는 건 아닌가. 어떤 부담을 또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도 한술에 모든 걸 해결할 정도의 기대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첫 술부터 하나하나 협치를 해나가자. 이 정도 기대감으로 가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야당은 좀 그렇게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용산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에서 용산은 좀 성의를 보여라. 사실 네. 이게 첫 번째 회담하고 두 번째 회담하고 달라진 게 이 정도로 없고 아무것도 검토를 안 하고 가져오면 이게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 야당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될 가능성인데 다음 주에 열리는 것도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도 지금 무슨 일정이 대통령도 굉장히 많아요. 미리 잡힌 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나?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의 관계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우군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총선 후에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공식 입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건데 제가 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도 들었거든요. 네. 뭐 핵심 관계자인데 총선 기간에 우군이었는데 갑자기 견제 대상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우리도 견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 당선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라던가 법야권 연석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차갑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만났다라는 것도 좀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국민의힘 총선 참패 토론. 총선 참패 원인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렸어요. 네,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의 연구기관, 싱크탱크인데요. 네. 그 주관해가지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예. 비판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요약해서 전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김종혁 부총장이 한 얘기인데 경기 고양병의 즉 수도권의 낙선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느냐면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맨날 수출이 잘 된다라는 얘기만 한다. 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망했다. 어제 이 부분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대통령 표현을 이미지 썼어요. 망했다. 맞습니다. 이 표현을 아예 썼기 때문에 또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경로한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왜 나오느냐? 경로할 건 국민이다. 그리고 누적된 결과라는 그런 평가도 했는데 뭐 최근에 보면 이종섭 대사 출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2년간에 다 누적된 결과라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재섭 당선인 표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험지에서 당선된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됐느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 하는 거 반대로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하는 거 반대로 했더니 내가 됐더라. 그렇게 얘기를 야, 했어요. 이거는 당 지도부가 들으면 쇼킹한 얘기네요. 그렇죠. 두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안 꺼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그 문구가 있잖아요. 예, 예. 그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지적 나온 것들은 뭐 지역으로 보면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또 세대로 보면 사포당, 40대를 포기한 정당이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왔고요. 토론 이후에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좀 낙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시니컬한 그런 싸늘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몰라서 졌냐, 실행을 안 해서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바꿀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선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 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제 그 어제 참패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 맞는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 다 맞는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특정인을 디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김종혁 위원장께서 뭐 대통령의 이미지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김종혁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다 옹호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다 냉소적인 게 야 이거 몰랐어? 지금까지 뭐 다 그렇게 해왔으면서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당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치면서도 힘들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힘드셨겠죠. 많이 힘드셨겠는데 그동안 그렇게 쓴소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원외 조직위원장방이 따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160명의 총선 낙선자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광주에서도 워크숍하고 영남 의원들이 주로 있으니 원외들이 이제 좀 세력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지금 당심 50 이번에 전당대회 룰 가지고 네. 뭐 당심 50 이제 민심 여론조사 50? 민심 50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여기 뭐 이름을 얘기 안 하겠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신 100%가 옳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더라고 이 안에.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왜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도 사람들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철규 이제 원내대표 썰이죠. 그래서 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이철규가 돼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친윤이 내세운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당내 이탈표를 관리할 사람.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맞설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무난하게 소통할 사람. 이래서 지금 이철규가 지금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그래서 지금 뭐 윤재옥 원내대표와 지금 어제 회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건데 이철규 의원이야말로 가장 이번 총선 패배에 선대위원장 빼놓고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이잖아요. 사무총장의 역할을 많이 맡았으니까. 인재 영입위원장에 그러면은 이분의 책임은 어떤 것이고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한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실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정 관계를 새로 세우라는 게 지금 그 민심인데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 여의도 연구원 이거 여는 것과 이게 어떤 이제 어떤 매치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나이연대 이게 뜨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 제가 출연하셨을 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냥 웃지요 이러시더라고요. 나이연대라는 설이 이렇게 파다하게 퍼지는 이유는 뭔지를
오늘 요 문제는 2부에서 뉴스 게임에서요. 최재성, 김성태 두 분과 함께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세 번째로 가죠. 네. 세 번째는 47년 유류분 폐지. 상속 유류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일단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 47년 만에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네. 이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장에 남기든 그렇지 않든 혹은 고인의 뜻이 반대이든 그렇지 않든 법적으로 얼마는 소송을 하면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왜 만든 거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예전 이게 1977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장남 아니면 아들한테 주로 다 상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는 그 인구의 40%가 농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해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남은 유산, 유류분을 분배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크게 어떤 것들을 문제로 봤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보장한 거는 위헌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재산이 형성될 때 최근 상황을 보면은 형제자매의 기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별도 가구로 생활을 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가족으로 모여 살 때랑은 다르다라는 농사 거예요. 지으면서 5명 이상 대가족으로 모여 살던 때랑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장해줄 그런 그 기여가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네.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류분의 상실 사유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자녀 부모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주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안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 폐륜 자녀면 상속해주지 않는다라든지 네.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식 거가 내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하라법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반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부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더 줘야 되는 그런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은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 기업은 인정 안 하는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법원에 계류돼 있는 게 수천 건이라 그래요. 유류분 반환 소송이요. 소송. 네. 그리고 이제 국회는 입법을 대체 입법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게 구하라법. 네. 이 구하라법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죠. 그 예. 요구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하냐면 2013년에는 이런 유류분 관련해서 소송이 재판이 663건이었는데 2022년에 1872건. 3배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그때는 이게 옳았지만은 왜냐면 장자 상속과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성도 보호하고 균등 분배지만 지금은 이제 안 맞는다라는 거를 47년 만에 재확인했다. 특히 이제 폐륜 상속 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마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나눈다, 무조건 유산을 상속한다가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서 가게 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씨, 가수 구하라 씨를 돌보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하라 씨의 남은 재산, 빌딩 가져가는 일 이제는 불가능하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법을 만들어야죠.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위헌이 됐고 국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